이젠 다 끝났어. 그때 한국 손을 놓지 말았어야 했는데.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태국의 중견 거대 기업이 한국과의 계약을 종료하면서 파산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입니다. 한때는 태국의 큰 손이었던 이 기업은 한국의 방식을 무시하고 중국을 선택한 대가로 모든 것을 잃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부심과 자신감 빼면 시체였던 해당 기업의 대표는 자신이 한국에게 그러면 안 됐다며 대성통곡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이 태국 기업에게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 충격적인 사연,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파차라 위티산입니다. 저는 지난 25년 동안 태국 건설업계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방콕 고층 빌딩 위에 있는 사무실에서 바라보면 저희 회사 T사의 인프라스트럭처가 세운 도시가 한눈에 들어왔어요. 아침 햇살이 우리가 지은 유리 고층 빌딩들을 비추고 있었고 그 아래로는 차들이 우리가 설계한 도로를 따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바로 제 왕국이었어요. 매일 아침 저는 다른 직원들보다 먼저 사무실에 도착하곤 했어요. 제가 노력해 이룬 것들을 조용히 바라볼 수 있는 그 시간이 참 좋았거든요. 제 책상 위에는 아내와 두 아이의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사실 저는 가족들을 자주 보지 못했죠. 이만큼의 제국을 세우는 데는 시간이 많이 필요했으니까요. 오늘도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처럼 느껴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핸드폰이 울렸어요. 정부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그들은 중요한 일로 당장 만나자고 하더군요. 저는 넥타이를 바로 잡으며 비서에게 다른 회의 일정을 미루라고 말했습니다. 1시간 후 정부 관계자가 저와 마주 앉아 있었어요. 그는 긴장한 모습이 역력해 보였죠. 파차라님, 동부경제회랑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를 위해 당신의 회사를 선정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속에 자부심이 생겼어요. 당연히 우리를 선택했겠죠. 정부가 우리 말고 어떤 회사를 고를 수 있었겠어요? 이 프로젝트는 태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가 될 겁니다. 최첨단 기술을 갖춘 완전히 새로운 스마트시티죠. 저는 이미 제 이름이 실린 헤드라인을 상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예상치 못한 내용이 들렸어요. H코어 컨스트럭션이라는 한국 회사와 함께 일하게 될 겁니다. 관계자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거의 커피를 쏟을 뻔했어요. 한국이라고요? 의도한 것보다 더 날카롭게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우리도 아직 갖고 있지 않은 걸 그들이 뭘 제공할 수 있다는 거죠? 제 말에 관계자는 의자에서 몸을 뒤척이며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어요. 파차라님, 지금 한국의 스마트시티 기술이 정말 앞서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그들의 참여를 원하고 있어요. 잠시 동안 저는 평소에 좀처럼 느끼지 않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바로 의심이었죠. 제 생각에 한국은 그저 핸드폰과 TV를 만드는 작은 나라일 뿐이었어요. 그들이 도시 건설에 대해 뭘 안다고? 이곳은 제 나라 태국이었고 T사인은 이곳에서 최고의 회사였어요. 우리는 외부인의 도움 따위 필요 없었죠. 저는 창밖으로 방콕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봤어요. 저 높은 빌딩들은 저 때문에 제 회사 덕분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름도 모르는 한국 기업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건설할지 알려주겠다고요? 좋습니다.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관계자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프로젝트는 우리가 주도할 겁니다. 그가 떠나자마자 저는 전략기획실장인 수다 리마윷을 불렀습니다. 그녀는 똑똑하고 미국에서 공부했으며 이성적인 사람이었죠. 저는 그녀에게 말했어요. 한국의 H코어 컨스트럭션에 대해
모든 걸 알아내게. 그들의 약점을 알고 싶어. 제가 어리석게도 이때 깨닫지 못했던 것은 제 자존심이 이미 저를 위한 함정을 만들고 있었다는 점이에요. 이 프로젝트는 제 최고의 업적이 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대신 제 인생 최대의 시련이 되어버렸죠. 이때는 미처 몰랐지만요. 한국의 H코어 회사와의 첫 미팅이 우리 본사 회의실에서 예정되어 있었어요. 저는 일부러 15분 늦게 도착했습니다. 그들이 기다리게끔 만들었죠. 마침내 제가 들어갔을 때 모두가 일어났어요. 깔끔한 정장을 입은 한국 남자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파차라 씨, 저는 H코어 컨스트럭션의 기술 이사인 류재민입니다. 그가 작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일부러 배워왔다며 그의 동료들과 선보인 태국식 인사는 조금 어색하긴 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죠. 대표님의 T사의 회사와 함께 일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는 그에게 간단히 고개를 끄덕이고 말했어요. 자, 당신들이 무엇을 가져왔는지 봅시다. 그들이 발표를 시작할 때 저는 테이블 맨 앞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화면에 보이는 그들의 스마트 시티 계획은 인상적으로 보였지만 저는 거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었죠. 대신 핸드폰으로 이메일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왜 이딴 걸 들어야 하죠? 그들이 제 나라에서 건설하는 것에 대해 무엇을 가르칠 수 있다고요? 회의가 끝난 후 수다가 제 사무실까지 따라왔어요. 그녀가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수다는 절대 자기 생각을 숨기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녀를 고용했죠. 대표님, 알아볼수록 한국의 교통관리 시스템이 매우 좋은 것 같습니다.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어요. 그리고 에너지 절약을 위한 한국의 건물 설계는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것보다 더 나아요. 저는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수다, 한국이 좋은 핸드폰과 TV를 만들기는 하지. 그렇다고 도시를 잘 지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니야. 하지만 프로젝트가 시작되고 몇 주가 지나면서 저는 저를 신경 쓰이게 하는 것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한국 팀은 항상 시간을 정확히 지켰죠. 그들은 모든 것에 대한 세부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엔지니어들은 심지어 현장의 가장 낮은 지위의 작업자들에게도 존중을 표하며 말했어요. 어느 무더운 오후, 저는 건설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안전모를 쓴 작업자들이 개미처럼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현장 한쪽 구석, 임시 대피소 아래에서 저는 걸음을 멈추게 하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H코어의 기술 이사인 류재민이 우리 태국인 엔지니어 몇 명과 함께 있었어요. 그는 테이블 위에 도면을 펼쳐놓고 있었죠. 그가 스마트 신호등 시스템에 관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엔지니어들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질문하고 메모를 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제가 말할 때보다 더 관심을 보이고 있었죠. 저는 기둥 뒤에 서서 조용히 지켜봤어요. 재미는 단순히 무엇을 하라고 지시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지 설명하고 있었죠. 우리 엔지니어 중 한 명이 어려운 질문을 했을 때도 재미는 시간을 들여 정성스럽게 대답해주고 있었어요. 이런 모습이 1시간 넘게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태양은 하늘을 가로질러 움직이며 그림자를 길게 만들고 있었지만 재미는 단 한 번도 시계를 확인하지 않았어요. 그저 계속 가르치고 있었을 뿐이었죠. 마음속에서 불편한 감정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분노일까요? 질투일까요? 아니면 다른 무언가일까요? 이것은 제가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었어요. 제가 모르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였죠.
이 한국인이 저에게 정말로 선생님이 되어줄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차로 돌아와 운전기사에게 사무실로 가자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강의 따위 필요 없어. 혼자 조용히 중얼거렸죠. 하지만 차를 타고 가는 내내 저는 계속 아까 본 광경을 떠올리고 있었어요. 저희 회사 엔지니어들의 눈에 비치던 존경심은 저를 향한 것이 아니었죠. 그것은 한국 회사의 재민을 향한 것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수년 만에 처음으로 어쩌면 내가 알고 있던 게 전부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프로젝트를 시작한 지 3개월이 지났어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일이 더 잘 돌아가고 있었죠. 우리의 주간 진행 회의도 더 이상 팽팽한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인들을 기다리게 하려고 일부러 늦게 도착하는 것도 그만두었죠. 오늘은 실제로 그들이 무엇을 발표할지 기대하고 있었어요. 회의실의 분위기는 밝았습니다. 향긋한 커피 향이 공기 중에 가득 퍼져 있었어요. 큰 창문 아래로 방콕의 분주한 거리가 보이고 있었죠. 재민과 그의 한국팀은 오늘 시연을 위해 큰 화면을 설치해 놓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H코어의 실시간 교통관리 시스템입니다. 화면에는 우리가 계획한 스마트시티의 디지털 지도가 보였습니다. 작은 자동차들이 가상 도로를 따라 움직이고 있었어요. 너무 많은 차들이 한 구역에 모이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신호등 패턴을 바꾸고 있었죠. 디지털 교통이 다시 원활하게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교통 체증을 40% 정도 줄일 수 있습니다. 재민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이번만큼은 정말로 감명받았어요. 이거 정말 방콕의 교통 문제에 도움이 될 수 있겠네요. 저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재민이 공손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것이 저희의 바람입니다. 파차라 씨. 저희가 떠난 후에도 태국에 도움을 주며 계속 작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재민을 경쟁자가 아닌 가치 있는 기술을 가진 사람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몇 주 동안 저는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에 집중했어요. 명령을 내리는 대신 질문을 하고 있었죠. 프로젝트는 예정보다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무더운 화요일 오후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태국 정부 관계자가 예고 없이 제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심각했고 넥타이는 목에서 느슨하게 풀려 있었어요. 그는 윗선으로부터의 새로운 요구사항을 가져왔습니다. 스마트시티 계획에 쇼핑몰을 더 추가하고 프로젝트를 예정보다 6개월 일찍 완료하라는 거였죠. 투자자들이 점점 참을성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더 빨리 수익을 보고 싶어 해요. 그가 이마에 땀을 닦으며 설명했어요. 저는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우리 회사와 H코어의 담당자들이 모였어요. 제가 정부의 새로운 요구사항을 설명하는 동안 사람들의 표정이 굳어갔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계약서를 보시면 주요 변경사항은 적절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정확히 명시되어 있어요. 이 프로젝트를 서두르면 안전이 위협받게 됩니다. 재민이 심각한 표정으로 단호하게 말했어요. 여기는 태국입니다.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 유연해져야 하고요. 저는 머리가 지끈거리는 것을 참으며 말했어요. 원칙이야말로 오래 지속되는 구조물을 짓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재민이 물러서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우리 팀을 둘러보았습니다. 몇몇은 저에게 동의했지만 몇몇은 재민을 지지하는 분위기였죠. 수다는 이성적인 눈으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수다가 제 사무실까지 따라왔어요.
그녀는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대표님, H코어의 프로젝트 부분을 대신할 수 있는 중국 회사가 있는데요. 그녀가 말했어요. 그들은 한국보다 훨씬 더 빨리 끝낼 수 있고 어떤 변경 사항에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고민에 휩싸여 창밖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제 마음 깊은 곳에선 한국 회사와 재민이 안전과 품질에 관해 옳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자존심이 정부와 투자자들에게 싫은 소리 듣는 것을 거부하고 있었죠. 그들에게 연락하도록 해. 그날 밤 늦게까지 사무실에 혼자 남아 프로젝트 모델을 살펴보고 있었어요. 기초 공사는 이미 진행 중이었고 H코어의 스마트 시스템은 부분적으로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파트너를 바꾸면 복잡한 문제가 생길 것이 분명했어요. 하지만 제 자존심이 물러서지 못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H코어를 동맹으로 보는 대신 저는 그들을 적으로 만들어버렸어요. 마음 깊은 곳에서 저는 제가 실수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생각을 애써 지워내고 있었어요. 저의 이 선택으로 인해 앞으로 얼마나 많은 것이 달라질지 저는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죠. 오늘은 회의실이 평소보다 더 차갑게 느껴졌어요. H코어 팀이 테이블 건너편에 앉아 있었고 그들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저는 테이블 맨 앞에 서서 이미 결정을 내린 상태였죠. 계약은 종료됐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더 잘 이해하는 새로운 파트너를 찾았고요. 조용한 방에 제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재민의 얼굴에 깊은 실망감이 보였어요. 파차라 대표님, 이건 필요를 이해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품질보다 지름길을 선택하는 것뿐이죠. 우리는 단지 기술을 판매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태국이 성장하도록 돕는 파트너로서 이곳에 왔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무시하듯 손을 흔들었어요. 당신들의 서비스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번 주말까지 사무실을 정리해 주세요. 그들이 떠나자 저는 내면에 이상한 공허함을 느끼게 되었어요. 스스로에게 그것이 안도감이라고 말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것이 다른 무언가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중국 회사는 빠르게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질문 없이 정부의 모든 요구에 동의했어요. 프로젝트 일정은 예상보다 앞당겨졌고 더 많은 쇼핑 구역이 계획에 추가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잘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고 있었죠. 그러다 3주 후 두꺼운 서류 봉투가 제 책상에 도착했어요. 안에는 법적 통지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H코어가 국제 중재를 신청했던 거죠. 이건 여러 나라에 걸쳐 작동하는 일종의 법원 소송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부당하게 계약을 파기했다고 주장했어요. 제 변호사가 H코어가 요구하는 금액을 알려줬을 때 저는 웃었습니다. 한번 해보라지. 여기는 태국이야. 우리나라 법이 우리를 보호할 거야. 하지만 사건이 진행되면서 제 자신감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중재는 태국이 아닌 싱가포르에서 진행됐어요. 판사들은 여러 나라에서 왔고 그들은 제 인맥이나 태국에서의 저희 회사 평판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H코어의 법률팀은 서류 뭉치를 잔뜩 들고 도착했어요. 그들은 모든 것에 대한 기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태국에 얼마나 많은 사람을 보냈는지, 얼마나 많은 장비를 구매했는지, 사무실에 얼마나 많은 돈을 썼는지 등이요. 그들은 우리의 약속 파기가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비용을 발생시켰는지 정확히 보여주고 있었어요. 무려 5천억 원이나 되는 금액이었죠. 우리의 변론은 제가 생각해도 약했어요. 정부가 변경을 하도록 압력을 가했다고 저희 쪽 변호사들이 주장했어요. 하지만 판사들은 우리가 변경 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계약상의 적절한 절차를 왜 따르지 않았는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판결은 3개월 후에 나왔어요. 우리는 H코어에게 전액 배상을 해야 했습니다. 5천억 원 전부를요. 그 숫자가 너무 커서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그 후 모든 것이 빠르게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은행들은 우리에게 대출을 거부했고 주식시장에서 우리 회사의 가치는 바닥을 찍었어요. 주주들은 저에 대해 자신들의 소송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저는 환한 시위대를 지나 제 사무실에 도착해야 했어요. 직원들이 저를 실패자라고 부르는 표지판을 들고 있었죠. 누군가 물병을 던져 제 어깨를 맞히기도 했습니다. 제 경호원들은 항상 긴장한 모습으로 있었어요. 어느 날 밤, 저는 사무실에 혼자 앉아 마침내 진실과 마주하게 됐어요. 제 말도 안 되는 자존심이 25년 동안 제가 쌓아온 모든 것을 파괴했습니다. 제가 무시했던 작은 나라 한국이 저의 제국을 무너뜨린 거였죠. 한국 대신 선택했던 중국은 사태가 터지자마자 빠르게 저희 회사와 손절하고 떠나버렸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은 아무것도 몰랐다고 거짓말까지 하며 위약금을 요구했어요. 저는 이제 제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했지만 사업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건 한국이 보여줬던 신뢰와 성실, 존중이었죠. 이 고통스러운 교훈이 바로 끔찍한 대가를 치른 뒤 남은 보상이었습니다. 이제 제 사무실은 거의 비어 있었어요. 대부분의 가구는 빚을 갚기 위해 팔아버렸죠. 벽에는 예전에 그림이 걸려있던 자리에 흔적만이 남아 있었어요. 제 책상은 몇 안 남은 가구 중 하나였는데 이것도 곧 사라질 예정이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가족 사진들이 놓여 있었어요. 사진 속 가족들은 행복해 보였지만 실제로는 더 이상 저에게 웃어주지 않았어요. 요즘 아내는 거의 저에게 말을 걸지 않고 있었고 아이들은 제 전화를 받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젠 다 끝났어. 왜 나는 그렇게 고집을 부렸을까? 한국 손을 놓으면 안 되는 거였는데. 요즘은 시도 때도 없이 울컥하며 눈물이 나곤 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상상할 수도 없는 모습이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방콕은 이제 저 없이도 계속 움직이며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예전에 제가 이 도시에 너무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었죠. 저는 이제 도시가 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경제신문들은 더 이상 저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이야기로 넘어갔죠. 하지만 경영대학이나 국제회의에서는 사람들이 여전히 T사이 사건을 언급했어요. 그들은 회사가 계약을 파기하고 국제규칙을 무시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경고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태국 정부도 제 실수로 인해 피해를 입었어요. 국제 비즈니스 커뮤니티는 태국이 신뢰할 수 있는 나라인지 의문을 제기했죠. 이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정부는 국제 파트너와 일하는 것에 관한 새로운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모든 주요 프로젝트에서 더 많은 투명성을 요구했어요. 저를 가장 놀라게 한 것은 태국 기업들이 한국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였습니다. 모두가 한국 기업과 파트너가 되기를 원했고 한국 비즈니스 관행에 관한 세미나는 빠르게 자리가 찼어요. 제가 무시했던 나라가 비로소 그에 걸맞은 존중을 얻게 된 거였죠. 비가 창문을 두드리는 가운데 저는 마지막 남은 서류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대부분은 청구서와 법적 통지서였습니다. 제 회사는 파산했어요. 한때 태국 전역에서 존경받던 T사이라는 이름은 이제 실패의 상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갑자기 들려온 노크 소리가 제 생각을 방해했어요. 들어오세요.
저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발소리가 들렸고 커피 냄새가 났습니다. 마침내 고개를 들었을 때 저는 제 앞에 누가 서 있는지 믿을 수 없었어요. 바로 류재민이었습니다. 그는 커피를 제 책상에 놓고 저와 마주보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여기엔 왜 오셨죠? 저는 진심으로 혼란스러워하며 물었어요. 그는 파일 하나를 제 책상에 올려놓았습니다. 당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제안하려고요. 파일 안에는 소규모 합작 사업에 대한 제안서가 들어있었어요. T사이의 남은 부분과 한국 H코어의 작은 부서를 합치는 내용이었죠. 프로젝트는 의미 있는 것이었습니다. 방콕의 기존 건물들을 위한 안전 시스템 설계를 돕는 것이었어요. 왜 우리를 도와주려는 거죠? 제 목소리가 조금 떨리고 있었어요. 성장은 실패에서 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원칙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기회라는 원칙을 포함해서요. 저는 제안서를 뚫어져라 쳐다봤어요. 이것은 자선이 아니었습니다. 이 계획은 비즈니스적으로 합리적이었어요. 하지만 모두가 등을 돌렸을 때 손을 내미는 말도 안 되는 행동이기도 했죠. 몇 달 만에 처음으로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이제 저는 비즈니스에서 사업성이나 기술에 앞서 원칙과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무시했던 한국 회사는 행동을 통해 저에게 이 진실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파일에 손을 뻗는데 눈물이 흘렀어요. 후회와 감사가 뒤섞인 눈물이었죠. 제거는 건설보다 더 어렵겠지만 이번에는 자존심이 아닌 존중의 기반 위에 세울 거예요. 앞으로 배울 것이 많네요. 저는 재민에게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제야 들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많이 가르쳐 주세요. 어느새 창밖에는 비가 조금씩 그치고 있었어요. 햇빛이 구름을 뚫고 도시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저에게 다르게 보이고 있었어요. 제 왕국이 아니라 제가 일을 올바르게 할 두 번째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곳으로요. 앞으로 한국이 가르쳐준 가치들을 마음에 새기며 사람을 생각하고 진심을 전하며 일하겠습니다. 꼭 지켜봐 주세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